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 인생의말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돈이 안 모일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경제적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바로 돈이 절로 모이는 세 가지 마음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모이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투자 방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평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잡한 투자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가짐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감사하는 마음 평심의 기초. 여러분,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심, 즉 평온한 마음의 기초가 바로 감사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더 많은 풍요로움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나는 돈이 없어. 우리 집은 가난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오히려 더 많은 부족함을 끌어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매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아침 감사의식.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세 가지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 정리 시간 잠들기 전에도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을 세 가지 정도 떠올려 보세요.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했던 햇살, 이웃과 나눈 인사 등 아주 소소한 것들도 좋습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이 돈을 부를까요? 첫째,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런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좋은 기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낭비가 줄어들고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죠. 셋째, 부족함보다 풍요로움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의 김할머니는 퇴직 후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작은 일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 돌보기, 반찬 만들어 판매하기 등을 통해 월 5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돈을 모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베푸라고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순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내보내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회적 법칙입니다. 베푸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미소와 인사. 가장 기본적인 베품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입니다. 돈이 들지 않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마트 직원에게,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세요. 2단계 시간과 관심.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조언을 해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이런 것들도 귀중한 베품입니다. 3단계 작은 물질적 나눔. 집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과 나누기, 필요 없어진 물건을 기부하기, 가끔 후배나 손주들에게 작은 용돈 주기 등입니다. 4단계 지식과 경험 나누기.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베품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어떻게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이어질까요? 첫 번째, 인맥의 확장.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맥 속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신뢰의 축적. 늘 베푸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에게는 좋은 정보와 기회들이 먼저 주어집니다. 세 번째, 마음의 여유.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현명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75세의 박할아버지는 매주 동네 어린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는데 아이들의 부모들이 고마워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중 한 부모님이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박할아버지의 성실함과 인품을 보고 회계 업무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월 8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계십니다. 베품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이 베품의 놀라운 힘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추고 기회도 멈춥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심의 완성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마음가짐 자체가 젊음을 유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뭘 배우라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요. 시니어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디지털 기술, 스마트폰 활용법, 인터넷 쇼핑, 온라인 뱅킹 등 이런 것들을 배우면 생활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돈도 절약됩니다. 새로운 취미, 요리, 원예, 사진, 그림 등 취미가 부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법, 운동, 영양, 스트레칭 등 건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료비 절약입니다. 인간관계 스킬, 손주들과 소통하는 법, 젊은 세대와 대화하는 법 등 배움이 어떻게 돈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 습득,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다루게 되면 간단한 데이터 입력이나 온라인 쇼핑몰 관리 등의 일거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 활용, 평생 쌓은 경험에 새로운 지식을 더하면 컨설팅이나 멘토링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 글쓰기, 요리, 수공예 등을 배워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클래스를 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무료 자원 활용, 도서관, 복지관, 온라인 강의 등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동료 학습,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시니어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실습 위주 이론만 배우지 말고 실제로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8세의 이 할머니는 코로나 때 심심해서 유튜브로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 옷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솜씨가 너무 좋아서 이웃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면서 월 7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재미로 인해 삶이 훨씬 활기차고 건강해지셨다는 점입니다. 그럼 돈이 절로 모이는 3가지 실천 방법과 구체적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21일 챌린지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1일 동안 이 3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1주차 감사 습관 만들기, 매일 아침 3가지 감사 찾기, 저녁 3가지 감사 정리하기, 감사일기 쓰기. 2주차 베품 습관 더하기, 1주차 감사 습관 계속 매일 한 번 이상 베풀기 실천, 미소, 인사, 작은 도움 등 실천. 3주차 배움 습관 완성. 1. 2주차 습관 계속 매일 새로운 것 배우기, 책 읽기, 유튜브 강의, 새로운 시도 등. 일주일 실천 계획표는 이렇게 해보세요. 월요일 감사일기 시작, 이웃에게 인사하기,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화요일 감사 3가지 찾기, 엘리베이터에서 미소 짓기, 스마트폰 새 기능 배우기. 수요일 아침 감사의식, 복지관 봉사활동 참여, 온라인 강의 듣기. 목요일 감사 마음 표현하기, 젊은 이웃에게 조언해주기, 새로운 운동 배우기. 금요일 일주일 감사 정리, 필요 없는 물건 나누기, 독서하기. 토요일 가족에게 감사 표현, 손주와 시간 보내기, 새로운 취미 시작. 일요일 일주일 돌아보기, 교회절에서 봉사, 다음 주 학습 계획 세우기.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 감사 3가지 생각하기, 누군가에게 미소나 친절 베풀기,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저녁 하루 돌아보며 감사하기. 마음가짐의 변화가 가져오는 구체적 효과. 첫 번째, 경제적 효과. 이 3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어떤 경제적 변화가 있을까요? 지출 감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필요한 소비 욕구가 줄어듭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어 충동 구매가 감소합니다. 수입 증가. 베푸는 마음과 배우는 자세로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부업, 아르바이트, 프리랜싱 등의 기회가 따라옵니다. 투자 마인드.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급함이나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건강상 효과. 스트레스 감소. 감사와 베품, 배움의 기쁨으로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의료비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활력 증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남에게 베푸는 기쁨으로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지능력 향상. 지속적인 학습으로 인지능력이 향상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 효과. 관계 개선.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새로운 만남.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과 현실적 조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기대 금물. 이 방법들이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삶을 바꾸어 갑니다. 첫 달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차 인정하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실천해 나가세요. 어떤 분은 감사 습관이 더 잘 맞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배움 습관이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매일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60에서 70% 정도만 실천하더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분들이 이런 마음 습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마음.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주변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결국 경제적 상황도 바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힘들거나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초심을 되찾아 보세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기술로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이 진정한 풍요로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인생의 말이었습니다.